결론은 독박 쓴다. 운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16일 오늘 수능 날이더라고요. 시험들 다 잘 볼 수 있도록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요새 TV에서 한참 뭐 뉴스만 틀면 이제 뭐 송영길이가 한동훈 장관 보고 뭐 건방진 놈, 뭐 어린 놈,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어린 시절에 사실은 뭐 이 검사님을 사실 영감님이라 불렀어요.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최고의 존칭.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고시에 이렇게 붙어갖고 20대 초반인데도 검사 만나면 영감님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방에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에 붙으면 소잡고 프랭카드로 영감님 환영합니다 하고 20대 초반이라도 검사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높여준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굉장한 상류층이었어요. 굉장한 한마디로 권위도 있고 뭐든지 어떤 물론 뭐 저같이 뭐 평생 검사실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사실은 검사가 이렇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범죄자들은 가장 사실 두려운 사람이 검사예요. 왜냐하면 형량을 때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범죄자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법무장관이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장관급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사실 차관급이에요. 국회의원 관둔 사람이 건방진 놈, 어린 놈, 뭐 국회에 와서 뭐 나이인 사람을 무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 요즘은 그 릴레이로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워낙 쉽게 말해서 인지도도 높고 또 인기도 좋고 또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건들면 무조건 이제 개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영배라든지 민영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법안 통과할 때 탈당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이재명이가 복당을 시켰는데 참 하는 짓을 보면 국회의원답지 않은데 또 뭐 지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는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지 또 뭐 자식이냐 뭐 새끼냐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또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또 이 특정 지역에서는 뭐 이 사람이야 뭐 어차피 광주니까 또 뭐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주는 제가 안 봤지만 그렇지만 아주 뭐 따라서 뭐 최강민인가요? 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00 선거 때 총선 때 남양주에서 아마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유력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남양주 시장 된 사람하고 이제 붙어서 이겼는데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해요. 이제 어쨌든 광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금도를 지키지 않으면 금수다. 이제 금도라는 거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금수라는 거는 아주 사실은 나쁜 말이에요. 사람을 어떤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빗겨서 이제 금도를 어기면 금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안타깝고요. 왜 이렇게 사실은 이 검사나 법무장관이 이렇게 추락이 됐는지 뭐 시대를 좀 거꾸로 돌아오면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추미애가 문재인하고 이제 추미애하고 뭐 검찰 개혁한다 그래서 뭐 검찰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쳐놓은 완전히 권위를 다 깨버린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박범계가 또 완전히 또 이 법무장관의 권위를 무너뜨려.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세우려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하고 있는데 워낙 인지도 높고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는 뭐 유정자인가요? 뭐 비례대표 아마 머털도사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아마 머털도사 웹툰 작가일 거예요. 제작자인데 완전히 금수저 출신 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읽고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뭐 정치를 후지게 하는 자 처음에는 또 신기했고 좀 지나니까 구토가 나고
지금은 뭐 한스럽다, 한동훈스럽다. 근데 그것도 띄어쓰기를 했더라고. 원래 한스럽다는 붙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아버지가 이제 머털 그 제작자니까 아마 조언을 좀 코치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인지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많은 혜택을 줬구나.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유신 때도 저도 살아봤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운동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기부 끌려가서 병신되고 맞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정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병신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모욕죄까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임자를 안 붙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 대통령 모욕죄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맞던 시대가 있었어요. 안기부 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만들어진 법이 사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법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뭐 민주화가 됐는데 그걸 아직도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에서 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든 욕을 하든 뭐 없어야 될 법들이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나 봐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어떤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완전히 어떤 자기네들 그 열광하는 어떤 개딸들을 위해서 TV나 SNS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고 참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 사실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그래요. 운동권이라는 건 저도 뭐 어렸을 때 대학을 때 비슷해요. 저하고 송윤기라고 비슷한데 그때 당시 운동권이라는 거는 진짜 공부 안 하고 맨날 공부 안 하고 맨 선동질 해가지고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제가 외대 앞에 살았는데 진짜 하루도 이렇게 촛불을 안 켜고 살 수가 없었어요. 거의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뭐 자기네가 뭐 민주화를 이뤘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민주화가 되기 위한 시대가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변천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많은 기득권을 누렸잖아요.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오늘은 송영길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 왜 이제 이 재밌는 사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잠깐 한번 풀어봤었어요. 잠깐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예언한 게 거의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한 3주 전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3주 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하면서 11월 8일 지나면 김기현 대표하고 전쟁이 시작이 될 거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제 방송 보고 무슨 뭐 11월 8일 지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3주 전에 예언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방송한 거. 영남권에서 아마 영남권 중진위원들하고 아마 붙을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인유한하고 전쟁이 아마 시작이 될 거다. 서막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 8일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금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이제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제가 이제 전주에도 얘기했듯이 물 들어오면 나쁜 사람들 이재명이 얘기 한번 했었죠. 이재명이 하고 그다음에 까불고 다니는 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이도 보세요. 지금 완전히 그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완전히 누르날라 웃고 다녔을 때 제가 방송 안 했다 했었죠. 11월 8일 지나고 나서 물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찌그러진 얼굴이 될 거다 하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맞잖아요. 지금 분리, 예를 들어서 위증. 사실 그 위증이라는 거는 뭐 판사도 소명을 했듯이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니까 일단은 대장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질질질질 아마 끌 거예요. 이 사법부라는 것도 그래요. 사법부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조국이나 김미향인가 그것도 질질질질질 끌고, 법은 쉽게 말해서 지연되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법관들이. 왜냐하면 법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건 신속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참 특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죄를 졌어. 김미향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최강욱이든지 아직도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있어요. 1심 판결에서 분명히 다 이렇게 1심이나 2심에서 형이 나왔는데도 세비를 받고 있어. 왜? 그럼 대법원 판례 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 다 끝나는 거예요. 세비 다 받아 처먹은 거고. 그럼 우리 아까운 세금만 어때요? 범죄자한테 주는 꼴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문재인이가 퇴임 후에 자기가 어떤 저지러 놓은 게 많으니까 지가 한 짓도 있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바꾸고 나서 적폐청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리고 지도 이제 그렇게 당할까봐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퇴임 후에 편안해지려고 사법부에다 우리법연구소 다 박아놨어. 김명수 대법원장서부터. 그래갖고 지금도 사법부가 아주 좌파 성향이 많은 판사들이 많아요. 제 손님 중에서는 아버지는 이제 보수 옛날 판사였고 아들은 또 좌파 판사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둘이 맨날 싸운대.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좌파에 이렇게 물들게 되면 판사도 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좌파 판사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질질질질질질 끌다가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휴가 내서 안 되면은 또 이동하고. 그게 문재인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연결해 왔던 게 아직도 그게 많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한 번 하면 아직 뭐 국회의원만 되면 어쨌든 임기 끝날 때까지는 세비를 받아먹는 그런 형국이 문재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돼요. 대법원에는 김명수 약간 좌파 판사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송영길이에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했어요. 추잡한 소문, 정치를 후지게, 운동권 출신이면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고 또 추잡한 소문으로 인해서, 그 추잡한 소문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얼핏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더 모를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추잡한 소문은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추잡한 소문은 뭐냐면 베트남 미성년자를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추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입으로 뽑은, 그래서 이빨 사이에 뭐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뭐 이빨 사이에 털이 꼈다고 이제 증언까지 나왔었는데 참 이 추잡하잖아요. 완전 잡범 아니야. 제가 이제 막말은 잘 안 하는데 그러고 나서 1심, 2심까지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아마 잘못된 판결이 나왔었는데 형이 어쨌든 이렇게 소명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났어요. 웃기잖아요. 또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나는 자기 따르면은 재산 신고를 뭐 4억 7천 얼마인가? 나는 전세 산다고. 그러면서 어린 놈은 뭐 43억에 페리스 아파트에 산다고 오늘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어린 놈은 잘 살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만 잘 살아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재벌들도 그러면 어린 재벌들 3세 애들은 뭐 야 저 어린 놈은 나보다 수백 배 많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주를 보니까 한 30대 중반서부터는 대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을 괜히 뭐 세비가 지금 사실은 지금 1억 한 3천 4천 되는데 그 세비만 좀 아껴 썼더라도 재산이 뭐 전세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있게 말해서 룸사롱이나 다니고 그런 추문들이 많아요. 소문들이. 룸사롱 다니고 쉽게 말해서 거기서 그런 유흥비를 썼으니까 집도 못 사고 전세를 사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지. 그걸 한동훈 장관이 뭐 타워팰리스에서 산다고 43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그거에 빗대면 안 되지. 사실 한동훈 장관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법무법인 아주 유명한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 출신을 알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뭐 이제 수입이 좋으니까 열심히 모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같이 버니까. 그걸 갖다가 어린 놈이 뭐 잘 살고 나는 뭐 전세 살고, 참 웃기는 얘기를 참 젊은 사람도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 꼰대 같은, 저도 꼰대지만 진짜 꼰대 같은 소리를, 정말 꼰대도 아닌 꼰대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제가 사주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 역행을 해서 순행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주는 역행 사주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더라고. 일단 이 임일주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임일주들은 사실은 사주를 이렇게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오행이 많은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자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특성을 알아서 자연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뭐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게 육친이고 또 어떤 재물운이고 이게 다 나와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8글자에서 뭐가 제일 많고 뭐가 적고 그 다음에 그 특성만 다 알면은 사주는 풀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자연에 뭐든지 대비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수는 한마디로 이게 강물이에요. 근데 이 계수는 피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 계곡의 쏜살 같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임수라는 거는 잔잔한 호수예요. 흐르지 않는 물이야. 그 특성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을목이라는 건 화초를 뜻하는 거예요. 뭐 진달래나 개나리나 이런 화초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로 병호로 잡았는데 이래야 사주가 좀 좋아지겠더라고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한 5번 정도 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를 제가 병호로 잡았는데 시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이 병화의 특징은 햇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라는 거는 이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거고,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땅이 필요하겠죠. 또 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쉽게 말해서 다 가장 좋은 사주는 뭐든지 적당하게 풍경화가 좋으면 좋은 사주인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많으면 사주가 격이 떨어진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있어요. 임수라는 거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정화예요. 정화. 왜냐하면 임수라는 거는 갑을병전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개수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이고 겨울이에요. 그러면 불빛이 있어야지 이 물을 따뜻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정화를 되게 반기는데, 그래서 이 정화를 보면 청림합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합을 청간합 중에서 여러분 이제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게 합이 되느냐면 이 임수는 호수의 정화는 사실은 달빛이에요. 이게 이 병화는 햇볕이고 달빛, 비친 모습에서 물 사이에 수초가 이렇게 자라오르죠. 그래서 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정림합목의 이치인데, 그러면 이 목이 이렇게 나려면 씨앗이 이렇게 있어서 나무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씨앗을 만든다. 그래서 이 합을 음란씨앗, 한마디로 불빛의 한밤중에 불빛에서 음란하게 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합 중에서는 이 정화가 이제 육친관계로는 여자예요. 여자가 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합을 해서 정림합, 음란한 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 임수일주들이 조금 음란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정화만 만나면 미치거든, 목으로 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목으로 변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만약에 나무가 없어. 근데 정림합목을 해서 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섹스를 하면서 음란한 합을 했지만 어쨌든 목을 만들어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냈으니까 좋은 거고, 이 사주는 이렇게 목이 많은데 정림합목을 하게 되면 목이 더 많아지니까, 목이 많아지면 땅을 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도덕이고, 이게 다 깨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그림을 그어서 설명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주가 말로 인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어린 여자 이런 풍문에 휩싸여서 자기 명예가 깨지는지. 사실 원래 임수일주들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털털해 보여요. 운이 좋을 땐 털털한 모습,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 이게 이제 임수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임수를 괴강이면,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괴강살은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조금 말 걸기가 힘든 사람들 있죠. 좀 어려운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참 말 걸기 좀 그래. 이 괴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넘치고 이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괴강의 성격들은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면서 괴강은 굉장히 총명해요. 재주가 많아 사실. 괴강들이 총명하고 잡기가 능해요. 제가 이렇게 한 30년 동안 사주를 보면 이 괴강들은 굉장히 이렇게 총명하고 또 이렇게 시험 같은 걸 되게 잘 봐요. 근데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괴강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사주를 보려면. 사실 이 술토가 사실은 살려준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이 술토가 이 부부 자리거든요. 근데 이 술토에는 신정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생해주는, 잘라주는 칼도 있고, 이 정화가 껴 있어서 정림합, 암합을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이 정화만 들어오면 음란한 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고 어떤 루밍사롱이라든지 밤에 촛불이 있는, 조명이 있는 데 가서 어떤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을 한다. 목으로 변하겠다.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임수는 물이에요.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호수 같은. 여기를 보세요. 이 연도 묘목이고 이 월도 묘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으니까 을목은 화초예요. 화초가 만발해. 거기에 묘 중에 있는 갑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나무도 있고 또 화초가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이 묘 안에도 또 어때요? 또 소나무 한 그루 있고 또 화초가 있어.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겠죠. 거기에 햇볕이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물이 나무가 있으니까 어때요? 막 자라겠죠. 거기에 햇볕까지 있으니까 무성하게, 꽃나무도 무성하게, 소나무도 무성하게 자란다. 뭐가 없어요. 땅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술토예요.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이 술토에는 이 정화가 있어서 지열이 있고, 또 이 나무를 잘라줄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를 가지고 있다.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지탱을 해준 거예요. 역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겠죠. 이러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러면 이사주는 동료의 인덕이, 우리가 인덕이 많다 없다는, 만약에 물이 내가 없어. 근데 물이 들어오면 좋아. 그럴 때 인덕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이 좋고 같이 하면 어쨌든 내가 힘을 얻는. 근데 이사주에서는 비가 오면 어때요? 이 개수가 들어오면 비가 막 쏟아지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고 땅이 갈라지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형제가 아니라 친구 같은 남자들은 인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성이니까 아버지고, 그 다음 부인이고 여자고. 근데 이 병화는 괜찮아. 아주 나쁘진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이 화 중에는 정화가 있겠죠. 그럼 임수고, 그럼 정리만목을 해서 목으로 변하겠죠. 나무 한 그루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음란을 합을 하게 되면 나무 한 그루가 더 생기니까 땅이 갈라진다.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그 다음에 체면, 도덕심. 그럼 평소에는 이 술토가 있으니까 운이 좋을 땐 도덕심도 강하고 또 관운도 괜찮고 또 직장운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평소에는 그래요. 근데 운이 나쁠 땐 어때요? 이 땅이 깨졌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게 이 임술주의 특징이에요. 왜? 이 목은 본인한테는 이 목은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을 상하게 한다. 근데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 땅을 목국토 화분이 깨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아질 때는 이 법을 다 토는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왜냐하면 자식이 토니까. 그 다음에 법의 어떤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좋을 때는 직장운이 좋아지고 도덕심도 강하지만 이 목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땅이 갈라져서 깨지면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심도 없고 또 체면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본인의 분노만 표출하고. 이 상관이라는 건 분노예요. 욱하는 성격. 왜 질러대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게 되고 도덕심이 도덕을 다 깨버려. 무관이 된다. 무관이라는 거는 도덕심이 없다. 한마디로. 체면 같은 것도 상관 안 하고 도덕심도 없고. 왜 이걸 다스려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를 다스려줘야 이 칼이 들어와서 나무를 잘라줘야 이 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나무를 다 자르는 이유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 이 땅이 보존하기 위해서, 화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인성이에요. 인성이란 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이 금이 들어올 때가 사실은 희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이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어렸을 때 아마 엄마가 이 아들의 나무를 잘라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사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자고 엄마도 이 아들을 끔찍히 여긴다. 근데 반대로 운이 또 이렇게 목이 많아질 때는 칼로 이렇게 때리면 어때요? 이 칼이 분질러지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목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나무 다 바르는데 요만한 칼 갖고 탁 쳤어. 그럼 대나무가 부러질까요? 이 칼이 부러질까요? 칼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 문서운이 다 깨지는 거예요. 수입도 줄어들고 본인이 배웠던 것도 다 깨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문이 많으니까 과연 이사주에서는 뭐 정력이 좀 셀까? 그런 게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토는 사실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피부하고. 이 토가 깨질 때는 위에 지금 소화가 되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묘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민. 이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민이. 이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 땅이 갈라지면서 이 법을 무시했으니까 다 깨진 거거든요. 관제수가 생긴 거야 한마디로.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개묘년이죠.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퍼센트로 따지면 13, 30, 60%가 되는데 나무가 또 들어오니까 이 땅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도덕심, 법적인 거, 자식 이런 게 다 깨진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관이 되게 되면 도덕심이 다 깨지는 거예요. 법을 이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표현을 해서 이 법을. 근데 이길까요? 나쁘죠. 왜냐면 땅이 갈라지면 이 나무가 어때요? 이 심을 데가 없으니까 피박에 독박 쓴다. 결론은. 운이 그래요. 왜 그러면 오늘 개수라는 거는 비가 막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서 불은 꺼질 거고. 그러면 땅은 진흙탕이 되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깨진다. 근데 또 묘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나무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러면 이 땅이 갈라지면서 법적인 거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욕을 하고 뭐 놈이라든 어린 놈이라든 뭐 국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 놈이 뭐 나이 든 사람 무시한다든지 뭐 건방을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운이 나쁘기 때문에 임수 운이 좋을 때는 털털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보수만 깨지는 게 아니라 지금
좌파 축도 깨지고 있어요. 뭐 신당 만든다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러면 달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11월 이사주도 11월 7일까지는 술토가 들어왔어요. 이 땅이. 그 전에는 이제 칼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은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봤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주예요. 또 거물이잖아.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소환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역풍 불까봐.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완벽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참 이 나라가 어떤 사법계가 이제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최종 뭐 어떤 최고로 수혜를 받거나 뭐 돈봉투에서 이 사람이 다 받아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수혜를 해서 가깝게 대통령 선거에서도 표 차이가 줄여놓은 사람이나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지금 구속되고 깜빵 가. 얘도 지금 송영길 보좌관도 지금 도와준 사람 다 깜빵 가 있어요. 이정근이니 뭐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이 잡범들은 아직도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게 정말 웃긴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둑놈이 이 범죄자나 이 도둑놈들이 법무장관을 욕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어린 놈 찾고 건방진 놈 찾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것뿐이에요. 나 깜짝 놀란 거는 그 오마이뉴스인가? 한 몇 달 전에 몇 달 됐을 거예요. 법무장관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뜯고 배를 누르고 말이에요. 이 옛날 우리 시대 때는 상상하지 못할 우리 아무리 20대라도 영감님이라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그만큼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검사들. 범죄자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받는 높은 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영감님이라 불렀어요. 검사 밑에는 형사들이 있어요. 검사 밑에는 이제 이 검찰청에는 그 조사하는 형사들이 있다고. 형사들은 나이가 대체로 다 많아. 근데 아직도 검사들 보고 영감님이라 하는 형사들이 많아요. 기자들이 법무장관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열고 배를 누르고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화래도 최소한 이 검찰이라는 거는 선량한 시민에 봤을 때는 진짜 범죄자, 마약 단속하고 범죄자 남으로 폭행을 당하는 걸 막아주는 어떤 법적인 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존경해야 될 사람이야. 우리가 사실 검찰이 없어봐요. 길 가다가 누가 때리더라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집에 누가 침입을 해와가지고 말이에요. 강도를 당하더라도 검찰이 없으면 어떡해. 법치가 무너지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 검찰청장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집에 기자가 해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 했던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마디로 잡범이 법무장관 보고 건방진 놈 어린 놈 찾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야씨 검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가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비자가 얘기했어요. 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범죄자가 얻게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알만한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잡범 수준의 메시지를 던져놓으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